1,000원이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배달기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그녀를 찾고자 난리가 났습니다. 4년간 그녀가 숨긴 진짜 정체는 오늘도 저는 헬멧을 썼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이었어요. 배달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신규 주문 1건. 4년째 똑같은 아침이었죠. 사람들은 제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배달 왔다는 목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강남 쪽 고급 빌라 배달이었어요. 주문 내용을 보니 새벽에 샌드위치 3개였습니다. 별것 아닌 주문이었지만 저는 출발했어요. 이 일이 아버지 병원비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업 실패 이후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국제통상학 학위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취업은 번번이 떨어졌고 결국 이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굴에 귀찮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조용히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받아들며 코웃음을 쳤어요. 샌드위치를 만지작거리더니 차갑다고 투덜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비웃었어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며 그냥 배달기사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공기처럼 투명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익숙한 무시였으니까요. 4년 동안 수없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손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았습니다. 1,000원. 새벽에 30분을 달려온 대가였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맙다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쉬려고 물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다고. 그녀가 비웃었어요. 자존심은 있다면서. 그리고는 1,000원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거기 두고 가겠다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닥에 1,000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층에 내려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다음 배달 알림이 울렸습니다. 신규 주문 1건. 이번엔 회사 건물이었어요. 새벽 6시에 문 여는 무역회사였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15분을 달렸습니다. 큰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경비실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배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귀찮다는 듯 6층 아무데나 놓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6층.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류를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년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라니, 납기일이 오늘인데.
저는 조용히 음료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제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서류 한 장이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그 내용을 봤어요. 영문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완전히 틀려 있었어요. 독점 유통권을 일반 유통권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회사가 큰 손해를 볼 게 분명했습니다. 독점 유통권과 일반 유통권은 천지 차이였으니까요.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집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저를 쏘아봤어요. 배달 마쳤으면 돌아가지 않고 뭐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번역이 틀린 것 같다고.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년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배달기사가 지금 뭐라는 거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이 독점 유통권인데 일반 유통권으로 번역됐다고. 중년 남자가 비웃었어요. 배달기사가 영어를 안다는 게 우스웠나 봅니다. 그는 나가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믿지 않는구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집어넣었어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번역이 틀린 거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급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아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나왔어요. 뒤에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다음 배달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오전 내내 15건의 배달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치료비 납부기한이 이틀 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50만원, 큰돈이었어요. 저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잔액 180만원. 부족했습니다. 이틀 안에 170만원을 더 벌어야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앱을 다시 켰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쉬지 않고 일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배달지는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숙객 룸서비스였어요. 저는 호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직원에게 배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불친절하게 가리켰어요. 저쪽 엘리베이터로 가라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1502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외국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정도의 서양 남자였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가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영어로 된 긴 문장이 있었어요. 그는 제게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어요. 호텔 컨시어지와의 복잡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답답해 보였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영어로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서양 남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배달기사가 영어를 한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그는 급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내일 회의가 있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거래처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저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냥 배달기사일 뿐이라고,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가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에는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부탁했어요. 1시간만 도와달라고. 통역이 정말 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돌려줬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냈어요.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1시간만 도와주면 된다고. 저는 그 돈을 보았습니다. 50만 원.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달 일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호텔을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배달은 계속 이어졌어요. 20건, 25건, 30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어요. 마지막 배달지는 대학가 근처였습니다. 중국 음식점 배달이었어요. 건물 3층 원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20대 초반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어요. 음식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중국어 과제가 너무 어렵다고, 내일까지인데 도저히 모르겠다고. 저는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책상이 보였어요. 중국어 교재와 빨간 펜으로 가득한 노트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과제냐고. 그녀가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면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HSK 5급 번역 문제였어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들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틀린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조용히 설명했어요.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머지 문제들도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약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녀는 감격해하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어요.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달은 35건이었어요. 수입은 약 18만 원. 여전히 병원비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 오늘 저녁이었죠. 밖에 앉아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달 오토바이 옆에 앉은 투명한 사람이었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밤 배달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배달앱을 켰습니다. 신규 주문 2건이 떴어요. 첫 번째 배달지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야식 배달이었어요.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음식을 받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일본 거래처가 말을 바꿨다고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계약서냐고. 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달기사가 무슨 상관이냐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믿지 않는구나. 두 번째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였어요. 경비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 앞에 도착했어요. 15층.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1503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60대 정도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또 안 들어온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맨날 바쁘다고 하고 손자는 학원에서 10시에 온다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쓸쓸해 보였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할머니가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여자가 쓰레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녀는 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배달 왔냐는 표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탔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옆집 할머니 욕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배달만 시켜 먹는다고, 며느리도 안 들어온다고, 손자도 방치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쓸쓸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작은 원룸이었어요. 월세 40만 원. 겨우 유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보였어요. 4년 전의 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대학 시절엔 꿈이 많았어요. 국제통상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배달기사였습니다. 아무도 제 능력을 몰랐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죠.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밤 11시 30분. 누구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무역회사에 배달 온 사람 맞냐고 물었어요. 그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다고. 계약서 번역이 완전히 틀렸다고.
회사가 큰 손해를 볼 뻔했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영어를 할 줄 아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내일 시간 있냐고. 우리 대표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그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배달앱을 켰습니다. 신규 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첫 배달은 역시 강남이었습니다. 고급 주택가.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어제 그 호텔 독일인 이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호텔에서 배달 기록을 확인했다고. 제발 1시간만 도와달라고. 통역사를 정말 구하지 못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 일이 있다고.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100만 원 드리겠다고. 저는 멈췄어요. 100만 원. 병원비에 큰 도움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냐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와 부품 공급 계약을 맺는다고. 오늘 오후 3시에 최종 미팅이 있다고. 통역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오후 3시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배달을 오전에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다시 건넸어요. 오후 2시 30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저는 오전 내내 배달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요. 20건을 끝냈습니다. 오후 1시. 집에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4년 만에 정장을 꺼냈어요.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괜찮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배달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향했어요. 오후 2시 20분,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더니 의아해했습니다. 통역사가 이렇게 점리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독일이사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한국 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 통역이 매끄러웠거든요.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막힘없이 통역했습니다. 국제통상학을 전공했을 때 배운 내용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임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통역이 정말 훌륭했다고. 어디 소속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독일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100만 원을 건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한국 임원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 관심 없냐고, 통역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헬멧을 썼어요. 배달기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배달앱을 켰어요. 신규 주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첫 배달지는 아파트였어요. 음식을 전달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빨리 오시라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앱을 껐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30분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엄마가 울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수술비는 800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800만 원. 제가 가진 돈은 280만 원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냐고. 돈을 어떻게 구하냐고 울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만난 한국 임원이었어요. 그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3개월만 통역 일을 해달라고. 월급은 500만 원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500만 원. 아버지 수술비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배달기사라고.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그가 웃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니. 오늘 회의에서 본 실력이 자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달라고. 선불로 한 달치 급여를 주겠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제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죄송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누구냐고. 무슨 전화였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수술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80만 원.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저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했어요. 30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것도 이자가 높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을 했어요. 580만 원. 아버지 수술비를 만들었습니다. 의사에게 말했어요. 수술해 주시라고. 돈은 준비하겠다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엄마가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저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을 켰어요.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으니까요. 신규 주문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15건, 20건, 25건. 새벽 4시가 되었어요. 몸은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샀어요. 그리고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첫 배달지는 오피스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8층.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일본 계약서를 걱정하던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어제 그 배달기사 맞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일본어 할 줄 아냐고. 정말 급하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을 건넸어요.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50만 원 드리겠다고. 1시간만 도와달라고. 일본 거래처와 화상회의가 있는데 통역사가 없다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하다고. 저는 배달기사라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드리겠다고. 저는 멈췄습니다. 100만 원, 대출이자 2달치였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정말 100만 원이냐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1시간이면 되는 일이라고. 배달은 잠시 멈춰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일본 거래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 2명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계약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어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남자가 감격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큰 계약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약속대로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20건을 소화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형 무역회사 인사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소문을 들었다고. 여러 회사에서 통역 실력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복지 포함.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전만 해도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지금은 할 수 없다고. 그녀가 당황했습니다. 조건이 불만족스러우냐고. 더 올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달지로 향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일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매일 전화가 왔어요.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셨어요. 병원비는 계속 나갔지만 저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통역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배달 앱에 VIP 주문이 떴어요. 강남 최고급 빌라. 금액은 500만원짜리 샴페인 배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확인했어요. 한 달 전, 제게 1,000원을 바닥에 던졌던 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직도 배달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샴페인을 건넸어요. 그녀가 받으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이 일하냐고 인생 참 불쌍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녀가 또 1,000원을 꺼냈습니다. 팁이라며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그녀가 화를 냈습니다. 자존심은 여전하네. 라고 비웃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그 여자의 남편이 나온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배달 온 사람이냐고.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그냥 배달기사라고. 볼 것도 없다고.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일본어 할 줄 아냐고.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일본어 통역사를 찾고 있는데 아는 사람 있냐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순간 그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배달기사가 일본어를 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도 비웃었어요. 농담이냐고. 배달기사가 일본어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본어로 말했어요.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배달기사가 일본어를 하냐고?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통역이 가능하냐고? 실력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어요.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 독일 이사가 준 명함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연락하시면 제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남자가 명함을 받았어요.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 이사의 명함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회사를 아냐고, 여기서 일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도와드렸을 뿐이라고.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독일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영어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가 제 실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독일 이사가 저를 극찬했나 봅니다. 남자가 저를 다시 봤어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부탁했어요. 당장 내일 자기 회사로 와달라고.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저는 배달 일이 있다고.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조건을 말했어요. 연봉 8천만 원, 즉시 계약하겠다고. 그 여자는 옆에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배달기사에게 8천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배달복을 입은 제 모습. 하지만 더 이상 투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배달앱을 켰어요. 다음 주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두 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단지 아버지 병원비를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일이 어떠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그날 밤 저는 다시 배달을 나갔습니다. 배달을 하던 중 이상한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무역회사 본사 건물이었어요. 새벽 2시 야식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경비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저는 배달 왔다고 말했어요. 경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20층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가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일 독일 본사와 회의인데 통역사가 없다고. 큰일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남자가 저를 봤어요. 배달기사가 무슨 도움을 주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어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할 수 있다고. 남자가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들린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독일어로 말했어요. 정말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배달기사가 독일어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그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독일어가 가능하냐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비즈니스 통역이 가능하다고. 남자가 책상 위에 독일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 번역이 완벽했거든요.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고, 왜 배달 일을 하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드릴 수 있다고만 말했어요. 남자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한다고.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간절한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남자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를 물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그 회사로 갔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고 갔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기술 계약, 특허 문제, 로열티 협상,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독일 임원들이 만족해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 중년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회사 대표였어요. 대표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 해외사업부 이사로 와달라고. 저는 그 제안을 들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스톡옵션 포함.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표가 당황했어요. 왜 거절하냐고. 조건이 불만족스러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제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대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배달앱을 켰어요. 그날 저녁 배달을 하던 중 낯익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전 그 할머니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고 반가워하셨습니다. 또 왔네. 조심히 들어갔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어떠시냐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안 들어오고 손자는 학원만 다닌다고 외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방식대로 할 때가 됐다고. 다음 날 저는 여러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원했던 모든 회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조건은 달랐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원하는 시간에만 일하겠다고 말했어요. 회사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일주일에 3일만 일하기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쓰기로. 그리고 여전히 배달 일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배달 일이 싫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도시를 달리는 게 언제부터인지 좋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통역 일을 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배달 일을 했어요. 수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도 모두 갚았고 대출도 정리했어요. 작은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그 무역회사 건물 앞을 지나갔어요. 새벽 번역을 도와줬던 젊은 직원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그는 승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덕분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소를 보니 그 강남 빌라였어요. 1,000원을 던졌던 그 여자의 집. 저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직도 배달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아직도 하고 있다고. 그녀가 비웃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제 표정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음식을 받으며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당신 얘기를 한다고, 4개국어를 하는 통역사라고, 여러 회사에서 모시려고 난리라고. 그런데 그게 배달기사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녀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과했어요. 예전에 무례했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배달기사일 때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능력을 알고 나니 모두가 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어요. 배달복을 입은 저는 투명한 사람이었지만 정장을 입은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저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배달지로 향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을 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소문을 듣고 연락했다고,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꼭 한번 만나달라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았어요. 사흘 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30건의 배달을 끝냈어요. 사흘 후 저는 그 글로벌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어요. 지사장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 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통상학 전공, 4개 국어구사. 하지만 4년간 배달 일을 했다는 것까지. 그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왜 자신의 능력을 숨겼냐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고,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다고.
세상은 배달기사에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통역 매니저 자리였어요. 연봉이요. 해외 출장 포함, 팀을 이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고. 배달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저는 그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지사장이 놀랐습니다. 2억을 거절하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배달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그 일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지사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배달 일에 집착하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그 일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사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안했어요. 그렇다면 파트타임으로 하자고.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면 된다고. 급여는 1억으로 조정하겠다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지사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2억을 거절하고 배달 일을 선택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여전히 배달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1억을 받으면서 배달을 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 그것들이 저를 현실에 붙잡아줬거든요. 그리고 가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통역이 필요한 대학생, 번역이 필요한 소상공인, 외국어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들. 저는 그들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배달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배달 일 하시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힘든 일인데 대단하다고, 존경한다고. 저는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배달기사라는 이유로 존경받는다는 말을.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4년 전 이맘때쯤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어요. 세상이 저를 무시할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일을 했고 기회가 왔을 때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달기사든 통역사든 저는 같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세상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배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